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눈은 먼 곳에 두되 가까이 있는 인연에 충실하다 보면 장차 드넓은 천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목요일 시간입니다. 5월 첫 번째 주. 오늘은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어나더 스토리를 또 청취하는 시간이죠. 각 코너별로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시간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점잖게 방송 시작 전에 이윤호 선생님께서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사람을 얻는 비결인데요. 수유엔 사원의 상경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 세상을 얻는 일이죠. 그리고 눈을 좀 멀게 두고 먼 곳에 두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겐 충실할 것. 그리고 쉽게 실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려줄 것. 좋은 사람을 얻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눈은 가까이 두고 사람은 멀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사랑은 기다림이라죠. 또한 사랑은 관심이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사랑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댓글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리토리님께서 목요일 시간은 꼭 챙겨 듣습니다. 라디오는 보통 오며 가며 듣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돼요. 심지어는 다시 듣기로 복습도 한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그리고 밑에 장걸님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1 같아. 편의점 가면은 이렇게 찍으면 무슨 행사 상품입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심인데 제가 이거를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동명천재단님께서 뮤직 좋아, 커피 맛도 좋아지네요. 하셨고요. 능구렁이님께서 창걸님 예전에 했던 영화 대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영화 음악도 듣고 내용도 비교 분석하는 코너 마련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영화 소개하는 코너가 화요일 날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TV가 개국을 하면 이제 시사 말고도 또 이제 그런 어떤 교양 예능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때 한번 데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가 우선이라고 하니까요. 네모난 개구리님 힐링방송 선곡 마음에 들어요. 공중파 라디오 끊은 지 한 달.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0523님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노동절이어서 근로자로서 푹 쉬었답니다. 유현진 경기만 보고 계속 잠을 크크크. 아침에 일어났는데 등짝이 마구 쑤시더라는 날이 좀 흐릿하네요. 식곤층과 싸워서 이기렵니다. 시원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거기다가 가시나무새랑 크리스 보티의 엠마누엘을 드렸으니까 잠 연장하셨겠는데요? 10회 말. 잠 많이 자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잠 많이 자시는 분 찬성입니다. 어나더 요청에서 팟캐스트에 올리실 때 파일명에 날짜도 포함시켜 주시길이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끄덕끄덕했습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PD님께서. 티오님께서 야 이게 참 크리스 보티 한번 낮게 다시 한번 해볼래요? 지웠어요? 지웠어요. 왜? 아니 이거 배경을 깔고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국민TV실록에 이제 주요 구성 요원을 했습니다. 국민TV실록을 마치 왕조처럼 해서 임금은 성은 조고 이름은 합원, 조합원이 임금이고 조씨 전성시대가 탄생을 하고 중전 문씨에는 문희정, 희빈 김씨에는 김희주. 야, 영의정에는 정운찬, 좌의정에는 김용민, 우의정에는 서영석. 여기서 압권이에요.
상선 내시 우두머리가 전창거리네. 이런 여기서도 예능을 담당하는구나. 보직에서도 예능을 담당해요. 상궁에는 김효진 상궁이랑 박 PD 상궁, 통역관에는 차승은, 호위무사는 덕원,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쭉. 아니 계급이 내가 상선 내시가 더 높은데 호위무사 같은 것들이 더 부러워. 왠지 멀쩡한 것 같잖아. 예? 야. 상선 내시. 야, 이게 한번 나중에 보직 변경을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지방 마을 저기라도 현감이라도 하나 어떻게 해야든지 해야지. 이게 참 없이 살려니. 승구리당님께서 그거 댓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재밌네요. 비유가 갑이네요. 저기 영의정 정운현 이사님이고요. 김효진 피자님, 상궁이시라니 PD님. 상선으로 옮기셔야 될 것. 이름이 중성적이시라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분이 상궁으로 온다 그래서. 덧붙여서 덕원님이 호위무사라 하기엔 야들야들하셔서 궁중악사로 가시죠. 저도 보직 변경 신청합니다. 호위무사 하세요, 그러면. 호위무사도 괜찮고요. 전 그냥 고을 하나 주세요. 거길 그냥 예능촌으로 해갖고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예능을 하게끔, 예? 모든 사람들이 무한도전만큼 즐거운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어나더 예능촌. 예. 기출문제, 늦지 않았네요. 이윤호 선생님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기대합니다. 목요일이 늘 기다려져요. 아, 가시나무.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하하 하시고요. 제인 마플님께서 오늘은 점심이 늦어서 생방송으로 전창걸님 목소리 들을 수 있네요. 지난번엔 모처럼 생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우리 사이를 방해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참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댓글 올라오는데 이윤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브라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여기저기 좀 바쁘신가요? 바쁘다 말다 합니다. 예. 그래서 꼭 끝나고 혹시 괜찮으시면 어디 곡차라도 한 잔 그럼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은근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백수로 사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바쁘기도 하죠. 예. 시간도 불규칙하고. 무슨 얘기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도 행사가 하나 오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특히 이제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보자면 이제 교육 혜택을 이러저러하게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교육학에서 요즘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라던가 또 다중지성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한번 동양고전 속에서 다시 한번 발굴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뻔한다니요. 다중지성 이러면 벌써 저는 이제 다중하면 다중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 사람 나오는 거. 그 다중지성이랑 마찬가지인가요? 다중지성이라는 게. 예, 그런 걸 이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또 이렇게 한 보따리 싸우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철이나 이제 길에서조차도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 이어폰, 예, 지배됐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스마트폰에 의해서 다 전철 좌석이 7좌석인데 그 좌석에 보면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뭘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예, 빼놓고는. 요즘은 아니요. 그런 분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화면을 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 보니까 그런 문득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압축적 근대화를 해왔던 이런 사회에서 그 전철의 시간, 그 쉬는 시간에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쉬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좀 배설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이제 톨스토이 전집을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20몇 권 되던데 그 전집을 딱 받아보는 순간 야 이거 어떻게 읽지? 그 순간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썼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을까? 이 엄청난 예. 책들을 읽는 건 그렇게 예, 뭐 쉽다 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읽는 건 뭐 엄두 자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야 이거 쓰는 거는 엄두를 한번 신경 써보는 특히 거예요. 뭐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 보면 뭐 인물도 엄청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 그 분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걸 대한민국에서 완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상관없이 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 아마도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다 본다면 만약 입시생이 그걸 다 본다면 그 학생은 재수를 각오해야 될 것이고 직장인이 그걸 본다면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휴직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선상에서 과연 책을 읽는다는 게 뭘까? 그래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너무 열심히 달려가 결과 예. 우리에게 책이 사라져버린 과정이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인문학 한때 열풍이 좀 있어서 대학마다 이제 무슨 인문학 최고 과정 뭐 해서 네. CEO들이나 뭐 임원들을 이제 모셔서 비싼 등록금을 받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의 인문적 이해나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롭게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꼭 느낌의 인맥 만들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를 시스템화하는 거로.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여백과 여유마저 거대한 소비사회의 어떤 그런 괴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한 1년 전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우므베르토 에코가 썼던 책의 우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우주. 예, 그 책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두껍고 실제 책은 이제 에코가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책을 많이 모았냐 하면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너 대단해 이러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 몇 가지 점이 저한테 이제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우주와 같아서 숟가락과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자기기나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바일 폰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예. 끊임없이 욕망은 과거의 것을 버리게 하고 예. 새로운 것들을 찾게 하고 근데 이건 숟가락과 같다. 책이라는 건. 숟가락?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아주 와닿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은 그곳에 사람들이 에코한테 물어본답니다. 이 3만 권을 다 읽었느냐. 그러면은 사실 불가능하죠. 3만 권을 읽는다는 게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1년에 300권이거든요. 예. 10년이면 3,000권이고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00년을 읽어야지 3만 권을 읽는데 에코가 그런 얘기 어떻게 이걸 다 읽었겠냐. 그러나 그곳에 그 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우리한테 정말 숟가락과 같은 우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 긍정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를 체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넉넉고 세상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무엇을 이제 팔려고 붙여놓은 광고판들이나 요구하는 것들, 강제적으로 소리가 들려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 머리에서 활동이 굉장히 조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조각조각 활동하고 저거 생각했다, 저거 보면 저거 생각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책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시간 한 가지 형상이나 또 그 스토리에 따라가는 예. 그 지혜를 갖게 하니까
책을 한 권 딱 끝내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하죠. 자신감이고 넘치고 네.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중기에 이제 홍길동종을 썼던 허균이 예. 아마 그때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 독서에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동우가 말한 삼여의 설이 가장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허균이 얘기를 합니다. 그 동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후한 때 사람이죠. 후한 때 위나라의 학자였는데 대단한 선비였는 모양이에요. 각지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뭔가 배움을 청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도 이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제자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배움을 청하면서 그 왜 도대체 제자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스승은 책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필당 선독 100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먼저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독서 100편 기의자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우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동우가 있다가 그 세 가지 여감만 있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당이 그 삼녀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삼녀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겨울은 한 해의 나머지다. 아, 멋지다. 그리고 밤은 하루의 나머지다. 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내리는 비는 한때의 나머지다. 장마처럼. 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책을 그 과정, 아까 말하는 이르자면 동우가 지금 도착했으면 회사 갈 때 지하철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에는 너무 바삐 달려간 사회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분석을 해요. 에스카레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걸어가는 사람, 에스카레이터는 걷지 말라고 만든 건데, 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를 조사한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이제 그게 30%가 넘어서면 대단히 위험한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동경이 3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동경이? 사람들이, 예, 놀래가지고, 우와, 정말 동경이 진짜 위험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 60%가 이제 넘어서고, 심지어는 걷는 게 아니라 뛰죠. 예.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는 좀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사람들하고 채팅을 한다거나 무슨 이런 스마트폰을 통한 자기의 어떤 감성의 배설 이런 것들이 하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예. 메꾸려고 하는 예.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 그냥 없는 것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로 게임 많이 하고요. 예. 하투 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게임 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사 검색하고 이런 거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했던 정말 책은 우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 지금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자극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책을 읽는다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이제 배우이기도 하고 광대이기도 하니까 이게
책의 한 10분의 1 아니면 그 5분의 1에 도달하기까지 그 소리내서 읽어요. 그 소리내서 읽어서 그러니까 이 낯설음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5분의 1이 좀 지나가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 그 장면들이나 하고자 하던 의미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일시 책의 내용이랑 동일시돼 갖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 가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뇌한테 읽어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읽어주는 거야. 네. 그러지 않으면 눈은 봤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안다라는 속이고 있더라고 자기 자신을. 봤으니까.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 5분의 4 정도 넘어가면 이 내용이 끝날까봐 아쉬워갖고 쩔쩔매요. 이 내용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깨지지 않았으면. 이라는 바람을 갖기도 하죠. 여기 이바님께서 우리 동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천둥이 칩니다. 누군가 회색 크레용으로 마구 칠해버린 것 같네요. 힘 빠져 계신 분들 힘내라는 천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둥이 주는 우퍼 그 음을 그 에너지를 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냥 막 빠박 해갖고 꽉꽉 하는 이런 느낌의 그 우퍼 그 에너지의 충전이 엄청 되거든요. 저는 약간 변태인가? 티오님께서 선곡장 내가 조선의 국민 문화 아나운서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조선의 국민 아나운서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뭐 중전까지 가셨는데 한번 하시죠. 중전 자리 오래 못 가요. 원래 후궁이 사랑받잖아. 네. 내가 조선의 국민 아나운서다. 편식님께서 전 책을 읽을 때마다 편식합니다. 인문사회서적은 재밌고 즐겨보는데 소설엔 손이 안 가요. 지루하다는 느낌이. 연극이나 영화로 소설에서 채우지 못하는 감동을 대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연극이나 영화로 대신한다면요 더 좋죠. 소설보다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또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편식 독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편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취향이죠. 네, 취향이죠, 취향. 소설과 영화의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걸 것 같아요. 소설은 이제 자기가 행간에서 그 상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상상하고 시간도 상상하고. 근데 영화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줘버리니까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영화 보면서 계속 스토리가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봐. 처음 볼 때, 영화 볼 때는. 자기의 바람이 있어갖고 주인공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하고 대입시키잖아. 이입시키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 그 영화 내용을 정리를 못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이제 그때쯤 이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오늘 뭐 특별한 축구 안 돼. 아니면 특별한 뭐 야구 안 돼. 아니면 영화 한 편 같이 기가 막힌 거 보자고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술판 버리면서 영화대로 틀어져 있는데 그건 왜 틀어놨는지 모르겠어. 2시간 동안. 야구는 야구대로 하고 있는데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도 안 보고 영화나 연극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영화 연극으로 채운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이바님께서 창걸님이 책 읽어주는 코너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 읽어주는 거. 책 쪽으로 가면 이윤호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때 책 읽어주는 남자 한 번 했었다고. 예. 무슨 커피숍 같은 걸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그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잠깐 한 몇 달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 0523님께서 얼마 전 전자책으로 세계문학 전집을 구입했는데요. 시작을 토스토옙스키의 노름꾼으로 했습니다만 어렵더군요. 결국 존스턴 맥컬리의 쾌골조로로 첫 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설임에도 무거운 것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네요. 책이든 영화든 가벼운 것만이 먹히는 요즘입니다. 삶이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유명한 소설가 이름이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되느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즐거운 그 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읽으라는 그 뭐랄까, 그 사람의 뭐 위신 같은 거로 줘갖고 막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읽으면 뭐 내가 죄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무섭기도 하고. 저도 뭐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 만화책, 무협지, 삼류 연애소설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좀 어려운 책도 좀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무협지가 없었으면 전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그 진짜 며칠 동안의 그 스토리의 연결성, 그게 나로 하여금 책을, 이게 책이 재밌구나라는 시발점은 무협지였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뭐든지 다 하잖아. 100살 넘은 사람한테도 대접받고 막 이런. 물론 의외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무협지 좋아요. 효성동 보안관님, 창거리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친구 가자동 특파원과 추가 출제 문제에 대해서 낮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자동 이놈은 20자 또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곧 추가 출자할 겁니다. 기대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조합원 숫자에 저 포함 모든 조합원들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네요. 조합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TV 방송 늦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룰 겁니다. 모두 화이팅! 신청곡 나월의 바람격 들으셨죠? 승구리당님께서 대단하시네요. 그 답글을 주셨어요. 효성동 보안관님한테. 두 분 낮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허허. 저도 다음에 한번 껴주세요. 가자동님께 가자미 한번 사드리려고요. 약간 좀 한 거죠? 약간 예능하신 거죠? 썰트 피터님께서 전사또 전창걸 영감나리. 듣기 좋구만. 예, 듣기 좋아요. 저는 그냥 예능촌 만듭니다. 마을의 입구에 딱 오는 입장료 받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하루 자고 가면 1년이 젊어지니까요. 예. 자,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오늘 또 이윤호의 어나더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미남 구구님께서도 맞아요. 저도 테마록 책 읽다가 책 읽는 재미를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 비잉님께서 임금님 함자가 조합원이라 조씨 조선이군요. 그래서 영민 PD님이 그 옛날부터 조 하시며 오늘의 조씨 전화를 미리 예고하셨군요. 이분도 예능이 있어요. 예. 무지개님께서 누님 배웅하러 인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려니 물탄 에스프레소를 종이컵에 부어주며 4,800원.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숍 한 개가 아주 매우 그리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 커피숍 한 개를 굉장히 찾기 힘든 외곽으로 놓고 찾기 쉬운 곳에는 이거 테이크아웃 하는 2, 3천 원짜리로 이렇게 바꾼 거 알죠? 매출의 영향에 따라서. 그게 다 돈 때문에 배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부어님께서 책을 좋아하던 그놈이 생각나네요. 그놈의 애창곡 김민종 You Are My Life 신청합니다. 지금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기원. 마이트레아님께서 슬퍼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히던 노래. 나중에 조관우 씨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려달라고. 음악 오늘 선곡들 예, 계속해서 글이 올라옵니다. 자, 또 진행을 해봐야죠. 또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예? 또 불만이 막 폭주할 것 같아. 예. 첫날 제가 이제 모든 고전은 첫 장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은 첫 장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양 고전들은 재밌게도 인트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 안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숨겨놓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게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열전이 백의열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의와 숙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변두리의 작은 나라인 고죽국의 왕자들이죠. 그런데 왕위를 이제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숙제에게 주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후계 구도를 짜지 못한 채 죽고 나서 네. 신하들이 첫째 아들인 백이한테 주려고 하자 백이가 너희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숙제한테 결정을 했다 이러고 도망가 버리죠. 네. 그걸 보고 이제 숙제도 이제 백이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다 도망가서 거지처럼 형제가. 살아가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죽국은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아, 이게 연결된다. 예. 연결돼.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이서 방황을 하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서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노인들을 잘 대접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거길 가서 그 왕한테 우리가 좀 신세를 지자 이러고 이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나중에 그 천하를 통일했던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희창이라고 하는 나중에 문왕이죠. 문왕인데요. 그 가는 과정에서 이 문왕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백이와 숙제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문왕이 죽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의 아들 이제 희발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 되는 희발을 만나게 돼요. 희발. 그런데 이 희발인 무왕이 그 당시에 뭘 하려고 했냐면 바로 가장 그 포악했던 왕을 치는 것을 계획하면서 은나라를 치러 이제 진군을 합니다. 모두가 상복을 입고 예. 그리고 이제 무왕의 관에 무왕을 안치한 채 관을 같이 모시면서 은나라를 치러 가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백이와 숙제가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 말고삐를 잡고 말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직 장사도 안 끝났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정말 효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주나라는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죠. 은나라의 신하 국가인데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어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두 명이 군대가 쫙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웬 노인 이제 거론뱅이 노인 둘이. 그때 이제 부하들이 이건 뭐야 이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딱 보고 있었던 한 장군이 딱 말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태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강태공이 딱 말리면서 그들은 진정 의인이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쫙 군대를 몰고 가서 이제 은나라를 토벌하고 드디어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왕인데 주왕이 되게 포악한 왕입니다. 그 왕을 이제 척살하고 드디어 이제 주나라의 세계를 만듭니다. 재밌는 건 이제 그럴 때 이 백이와 숙제가 너무너무 이제 막 절망을 합니다. 어찌 폭력을 폭력으로서 해결함이 어찌 정당하다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주나라의 것은 먹지도 않겠다. 이래서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가 이제 결국은 죽죠. 그 죽는 과정도 아주 처절한데요. 어떤 사람이 아니 이 고사리인들 주나라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안 먹고 굶어 죽어요. 백이 숙제가 예, 그래서 이제 백이 숙제가 중국에서는 이제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규정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백이 숙제가 충절을 지킨 마지막 의인으로서 이제 받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백이 숙제가 정말로 그런가는 이제 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문제는 도대체 왜 사마천은 사기를 시작할 때 이 백이 숙제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그 사마천이 이제 마지막에 항상 그 자기의 회고담을 밑에 써요. 나 태상공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고 나서 짤막하게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천도는 사사라의 친한 사람이었고 항상 착한 사람과 같이 한다 말했으나 저 백이 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인덕이 쌌고 고결한 행실이 이러한데도 굶어 죽었다. 천하가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여 베푸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간을 꺼내어 먹었으며 포악 방자하였고 무리 수천 명을 모아 천하를 횡행했으나 결국 끝내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아, 하늘이여 진정 뭐 어쩌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열전을 다 쓰는 과정에 자기의 원한, 사마천이 이제 사실 궁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궁형을 당하면서도 치욕스럽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살아남습니다. 궁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내시를 만든 남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당시로 보면 이제 최고의 모욕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궁형을 당할 것이냐. 그런데 궁형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요? 이유 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관이었죠. 역사학자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사마천에게 이제 역사의 기록을 맡기게 됩니다. 예. 그것의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이제 궁형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천은 자기를 백의와 동일시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한이 그 의미들이 이제 백의 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사기 전체를 쓰게 되는 과정이 안데르센이랑 또 비슷한 거죠. 느낌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백의 숙제 편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재밌는 건 이 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의 서술체가 춘추사관이라고 하는 공자의 사관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사관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역사가 이제 역사적으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책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연도를 외워라. 제목을 외워라만 되니까. 사기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자기가 의미를 갖는 것부터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성격이구나. 예. 그래서 편년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춘추 사관이라고 하는 건 사관 자체를 바라보는 주관자의 의미로부터 기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로. 그래서 더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이제 백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백의를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 다 다릅니다. 맹자에 보면 이제 백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의는 눈으로는 나쁜 모습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올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올바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벼슬에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나 은둔하였다. 포악한 정사가 나오는 조정과 포악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차마 거하지 않았으며 무식한 시골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마치 관복을 입고 조관을 쓴 채 진흙탕이나 잿더미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은나라 주왕 때 그는 북해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백의는 백의의 풍도를 듣는 사람은 가마를 받아 지각이 없던 자들은 분별이 있게 되고 나약한 자들은 뜻을 세우게 되었다. 풍도를 듣다니요? 예, 그의 바람으로 그의 도를 들으면 백의의 도를 들으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기동량으로 들으면 야. 그 사람들이 가마를 받아서 지각이 없던 자들이 분별이 있게 되고 나약한 자들이 뜻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뭐 유아애나 이윤이나 뭐 공자를 얘기하지만 그 백의는 이제 성인 가운데 맑은 분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바람으로만 들어도 뜻을 세우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맹자는 이제 뭐 이윤은 성인 가운데 그 자의만 그 맡을 임자죠.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유아에는 성인 가운데 조화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자는 성인 가운데 때에 맞추는 시중의 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의는 이제 성인 가운데 맑음을 가지고 있다. 청렴함의 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의가 이제 맹자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쓰여져 있고 이것은 일정하게 이제 사마천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백의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이게 양주와 장자가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양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청렴결백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백의도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청렴하다는 명예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마침내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감정도 없이 다만 자연히 살다가 죽는 것이다라고 했던 이 앞에 유아애라는 사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유아애도 결국 그것이 지나쳐서 명예가 너무 지나쳐서 결국 자손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게 죽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주는 이제 백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냐. 예를 들면 백이는 맹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죠. 왕이 왕답지 않아요. 왕을 떠나갔고 백성이 백성답지 않으면 백성에 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 여겼던 사람이죠. 네. 언제나 이제 칼 같았던 사람이고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인 예, 거죠. 예. 그렇지만 양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다. 아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편협함, 편벽함으로 인하여 그가 굶어 죽은 것이다. 그것이 어찌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장자는 한술 더 떠요. 장자가 본 백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이는 명성을 훔쳤다. 아까 도척이라는 도적이 나오는데 아주 그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도적이에요. 하여튼 나쁜 짓만이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명성을 훔치느냐고 백이는 제 목숨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도척은 재물을 훔쳤다. 재물을 훔치느냐고 도척은 제 목숨을 해쳤다. 명성을 훔치는 것은 훌륭하고 재미를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이거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진과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군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재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 몸을 희생한 점은 같은데도 어떤 이는 군자가 되고 어떤 이는 소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삶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키는. 본성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원리처럼 예. 자기의 욕망과 또 해야 되는 과정들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의 긴장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러는 순간 이것 또한 진정한 의미의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이는 결국 명성을 위해서 수양산에서 죽었고 도척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동릉산에서 죽었지만 죽은 곳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과연 백이의 그 도, 청렴함의 도가 정당한 것인지. 근데 뒤집어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백이가 그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백이가 너무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루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근대에 아주 유명한 이제 네. 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네. 미술가이기도 한 루신. 어쩌거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세상을 새로 엮은 옛 이야기라는 소설집을 써요. 이게 이제 우화 비슷하게 쓰는데요. 이 우화에서 옛날 사람들을 빈정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사리를 캐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이 나오는데 이게 백이숙제 얘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와서 백이숙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뭐 현재에서 이러자면 전창걸 씨 아시지 개그를 한 거죠. 예, 좀 편하게. 그래서 무슨 양로원에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제 삽니다. 그리고 주인의 밥을 얻어 먹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가서 뭔가를 토벌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 거꾸로 이제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백이와 숙제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작살내죠. 백이가 막 숙제한테 야 조용히 해라. 말 조심해라. 괜히 쫓겨난다. 속마음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말도 줄이고 그전같이 매일 태극권 연습이나 해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 쫓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등장하고 결국 이제 쫓겨나서 또 결국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는데 고사리를 먹는 이유도 고사리를 뭐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네. 솔잎을 갈아서 구워 먹는데 솔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고사리를 발견합니다. 이 고사리가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 밭에 가서 고사리를 막 먹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문이 나게 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여자가 와서 야 그거는 뭐 세상 거 아니냐? 너희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결국 고사리 먹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쪼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굶어 죽어요. 이런 이것들을 통해서 중간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숙제가 이제 숙제한테 말 조심하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사리를 먹으면서 또 뭐 말도 많아지고 막 천박해집니다. 배기가. 그때 이제 숙제는 아버지가 왜 형한테 자리를 안 주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백의와 숙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네. 조롱하고 이제 작살내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노신 입장에서 보면 봉건제적 관습에 대한 타파가 되게 중요했고 네. 우리가 지나치게 고전에 심취하는 순간 그러한 발전과 문명에 대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전을 도리어 이제 비꼬면서 했던 의미도 있는데요. 이 노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자면 이런 거죠. 그 백의의 교훈, 청렴의 도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제도나 교육이 강제화하려고 하는 하나의 또한 이데올로기는 아닌가. 네. 이러자면 인간은 자기의 삶의 욕망과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적당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훈 이것이 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노신이랄까 양주랄까 장자가 얘기했던 백의의 어떤 빈정됨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는 바로 국가나 혹은 제도가 만들어내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교훈들이 주는 어떤 의도 혹은 그런 거짓된 이데올로기 네.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그 안에는 같이 숨겨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그 시스템이 거기다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런 이런 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청렴함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세상 시스템에 적응해서 배운 대로 또 때로는 가르친 대로 사는데 그걸 이용하는 시스템들은 거짓과 진실의 공간을 왕래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그렇죠. 그걸 또 강제해서 네. 사람들에게 도덕을 네. 이렇게 암암리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참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가자동 특파원님께서 이제 신청곡까지 중국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신청곡 영화 영웅본색 주저가 당년정 신청해 봅니다. 아 장국영 주윤발 형제의 발군이었죠. 헤비멘탈님께서 그 창거리성 오늘도 초로에 고생이 많아요. 나 기다리셨시용? 국민TV를 들으면 지각이 없는 자가 분별이 생기고 개념을 밥 말아 먹은 자가 개념이 생길지니 상선 창거리 키키키키키. 아 참 상선이라니요. 사부양 유창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활기찬 방송 화이팅입니다. 숭구리당님 정말 사기책은 사기책이죠. 사기책이나 사기책이나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서 고구마 까먹으면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처럼 이야기 형식이며 기존에 접하는 지식형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저도 아까 그 공감했습니다. 우리 그 역사 교육은 몇 년도에 무슨 단어를 떠올려라라는 얘기밖에 없어.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과 의미를 얘기하라는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은 그냥 몇 년도에 누구고 영화 얘기도 감독이 누구냐가 그때 감독이 누구였지 주연이 누구였지 이거 말고 그 영화가 주는 게 뭐냐 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거기서 나왔잖아. 몇 년도에 상 받았고 이런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이바님 마른 천둥인가 했는데 비도 오기 시작하네요. 천둥의 우파가 좋으시다는 창걸님 레인드랍 투 폴링 온 마이 핫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상큼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하이델라님, 저도 그 옛날 육각수의 노래 홍보가 기가 막히게 나오던 배기숙제 주려하더니 정말 구수한 노래인데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야, 오죽하면 흥부가 배기숙제를 주려 했을까 이렇게 굶어죽은. 육각수 우리 노래 흥보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고사네요. 배기숙제 주려던. 야,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 예, 숭구리당님께서 전영감님 읽어주셔서 전남 영감입니다. 아예 예능촌 코너 만드시면 안 되나요? 꽁트로 계속 이어가면서 풍자하면 재밌어질 것 같네요. I'm so good 하셨어요. 이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예능촌 해갖고. 예능촌에서 벌어진 얘기야. 요즘 얘기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 겁 많아요. 사마천부터 루신까지 이 프로그램이 인문학 프로그램이었나요? 근데 인문학 프로가 이렇게 예능스러우면서도 유익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어나더 타임 굉장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리학이나 의학 같은 자연과학 쪽만 하면 방송계 그랜드슬램이 아닐까 합니다. 단일 프로그램이 아이템이 뭐 이리 다양하십니까? 크크 하셨어요. 의학 한번 건드립니다. 물리학. 진짜 한번 다루고 싶은 게 양자물리학 쪽의 고수를 한번 모셔갖고 하면 이 철학을 과학의 최고봉들이 다루는 게 저는 양자물리학이라고 보는데 그분들 모시고 이윤호 선생님 모시고 의학 쪽에서도 또 방금 그 정보를 얻었는데 굉장한 이빨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한번 나중에 모시도록 하고요. 솔드 피터님께서 서양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나 동양에서 묵자, 사마천 이야기하는 거나 다 역사의 교훈, 지혜를 얻는 건 마찬가지죠. 내용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사마천이라고 쓰신 분이 제 책 사기 중에서도 정확히 나오는 배기숙제 열전이군요. 혹시 사기 전체가 부담되시는 분은 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내가 썼지만 참 재미나다. 사마천이라고 해놓고. 재미나담게요 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얘기 또 들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명을 바라보는 것에 동양적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예, 제가 우연히 이제 제가 나가는 대학에 제 앞타임에 이지상이라는 가수이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수업이 있어서 살짝 청강을 했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도강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조안나 메이시라고 하는 심층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티벳에 가서 이제 선진국의 입장에서 티벳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해서 라마승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 조안나의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가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놀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림포체라고 하는 어린 여성이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안나가 이따가 괜찮아. 그러고 손짓으로 이제 괜찮아요. 건져내고 먹으면 돼요. 하는 손짓을 막 했대요. 그런데 또 계속 쳐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로 괜찮습니다. 파리가 빠진 것 뿐이에요. 그러고 조용히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 림포체가 이제 탁 찾아와 조용히 와가지고 살며시 일어나 조안나 앞에 싹 옵니다. 그리고 파리를 싹 건져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니까 이거 건져내고 먹으면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 조금 후에 그 림포체가 다시 들어와서 옆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파리는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생명으로부터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게 되는 예. 동양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림푸체라는 여성은
그 조한나를 딱 봤을 때, 예. 아, 저분이 파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같이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한나가 본 것은 나는 괜찮아. 내 걱정해주는구나. 파리를 빼고 먹으면 돼라고 생각한 건데 이 림부체는 그게 아니라 이 파리가 죽으면 어떡할까를 걱정했던 그것도 거죠. 그거고 예. 또 이제 조한나께서 저 파리 예. 걱정을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해결해줘야겠다. 야. 파리는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근대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 중에 그 히스코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이제 고래의 별이라는 시를 써요. 근데 이 시를 잠깐 좀 읽어드릴까 싶은데요.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동료 고래들을 죽이지 않고도.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지 않고도.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경쟁자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닌 대화의 수단인 말을 사용하여.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순진무구함을 탐욕에 팔아넘기지 않고도.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자기 이외의 다른 고래 생각도 인정하면서.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자기 종족의 수가 넘치지 않게 하고서도. 고래는 바다의 왕이 되었다. 그들은 아득한 옛날 땅으로 내려온 천상의 동물, 심해와도 같은 지혜를 가진 바다의 지성.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별은 사람이 아닌 고래가 사는 별. 예, 이게 우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인간의 땅이 아니라 고래의 땅인 거죠. 네. 누군가를 동료를 죽이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도 네.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서로가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의 자원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욕심으로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종족의 수를 지나치게 넘치지 하지 않으면서도 바다의 왕이 되는 고래의 땅으로 지구는 보여질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정말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별은 사람이 아닌 고래가 사는 별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한테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순수함을 그 탐욕에 팔지 않고서라는 그 문장.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쓰지 그러니까 않고도. 올인하지 않고. 이게 노자가 보면 저번 첫 시간에 아마 살짝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지 않음으로써의 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쓸모 있는 것만 보면 뭐냐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 자리만이죠. 예. 그러면 걷지 못하는 거죠. 쓸모 없는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태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쓸모 있는 것만 찾아가면 우리는 아슬아슬한 벼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만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 쓸모 있다고 하면, 그래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을 읽는 일, 쓸모없는 일이죠. 김현수 선생이 돌아가신 그 김현수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학이란 정말 쓸모없는 거다.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우리에게 분노할 것을 분노하게 하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티벳 여승의 림포체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 번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백의 공간들, 생명의 가치들, 또 관계 나눔의 문제들,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욕망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욕망을 갖는가가 아니고 내가 끝간데 없이 욕망을 만들어내는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정글보다 무서워요.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깐 멈추고 숨 한번 쉬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음악을 또 준비하셨잖아요. 또 예, 오늘 예. 추천하실 음악. 그런 점에서 보면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저는 그 시인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죠. 이 노래도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그네스 발차라고 하는 그리스의 우리로 보면 조스미 같은 분이죠. 아주 유명한 메조소프라노 가수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음반을 냈는데 음반 제목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조국이 나에게 가르쳐준 노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독재에 항거했던 파르티잔들의 노래들을 다 모았어요. 예. 그 중에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게, 많이 듣던 제목인데요. 예, 그게 이제 신경소설에 보면 기차는 7시에 떠나네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7시로 바꿨을 거고. 예. 근데 그 얘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잔의 자기 애인이죠. 애인이 이제 기차를 타고 딱 떠났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배나 이런 것 때문에 멀리서 이제 자기 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네오카라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노래에 이제 나중에 이 아그네스 발차가 부르죠.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헤비멘탈님, 이런 저기를 어제 날이 좋아 세차했더만 비 오네. 아까 상선이라고 놀렸다고 벌 받나? 그리고 신청곡까지 이렇게 하나 하셨어요. 첫 번째 신청곡인데 되려나 삐지지 마서 안 삐졌습니다. 저 예능 사랑합니다. 예능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예능거리가 있으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삐졌겠습니까? 그래도 보직은 좀. 안개꽃님께서 티벳 사람들 독립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을 해치지 않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기사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몸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죠. 예. 아까 사마천님 글 중에서 사기 열전, 그러니까 사기 전체가 너무 많으면 사기 열전이라도 읽으라는 말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였다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 이재희님께서 충남의 정안휴게소인데 진짜 빗방울 떨어지네요. 하늘은 맑은데 하셨고요. 사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뭐 거의 그 마무리될 시간인데, 아리토리님께서 역시 품격 있는 방송이군요. 국민TV 라디오 정말 다르네요. 매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고 때 이후로 라디오를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고2 딸에게는 주말에 다시 듣기 위해서 듣게 해야겠어요.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야. 부었다님께서 그리스의 파르티잔 후예들은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의 가난한 후예들과 친일 부역자들의 기득권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태춘의 대한민국 듣고 싶네요. 오늘 선곡 아주 간드러지네요. 야들야들하게. 중전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상선 마마를 잘 모시오. 이 승부리당님. 조합원님들은 조합 홈피드 좀 가세요 하고 지슬님이 또 글 남겨주셨고, 그래요. 창거령 웃는 소리는 창자로 줄넘기 하는 분이랑 너무 똑같아요. 성대모사는 아니죠? 제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가자동 특파원님. 아는 분만 거의 다 알고. 근데 이 학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이제 스토리인데 재미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같은 가벼움이죠. 학으로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또 이윤호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더 이제 기회 많이 익었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우리 그 국민TV 라디오 어나더 타임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굉장히 그 깨달으신 분이 많아서 이 더욱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계속. 예. 저야 감사하죠. 예. 언제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자리를 만드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래를 한번 싹 모아오신다고. 예.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뭐라 할까요? 저항음악이라고 할까요? 예. 어찌 보면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의미들을 찾으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붕괴되고 억압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뭐 남미에 참 여러 가수들이 있습니다. 마르데세스 소사라던가 빅토르 하라라던가 이런 가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중미, 북미로 넘어가서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주까지를 한번 쭉 찾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음악으로 듭니다. 떠나는 여행을 네. 또 한번 기획을 하시는 게, 야, 역시 달러. 네? 달러. 우리 어나더 타임에, 한 보직을 줘야 돼요. 저 상선보다는 훨씬 더 좋아. 네? 그 옛날 그 책 그 관리하던 분을 뭐라 그랬죠? 그 궁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 역사 관리하고 그런 분 한 분 있었잖아요. 뭐 무슨 보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걸 드려야 돼. 또 벼슬을 싫어하시는겠지만요. 예. 자, 어나더 타임은 어느덧 마감할 시간이 다 왔어요. 예. 어디 듣다 보니까 이 여행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계속 여행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예.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윤호 선생님 다음 주는 합정동 됩니다. 합정동에서. 그 동네 사시잖아요. 예. 너무 좋아하세요. 글로 옮게 되니까. 이윤호 선생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김일송의 어나더 스테이지 어떤 게스트들을 모실까요? 예. 습관처럼 이제는 그 게스트를 모시고 오는 김일송 씨. 내일도 아마 뮤지컬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어나더 타임을 기약하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